편두통이 자주 오는데 그냥 참아요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방치하면 뇌가 통증 지역을 학습해버려서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50세 이상에서 발생한 두통은 뇌혈관 질환이나 뇌종양 등을 꼭 감별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뇌졸중에 대한 경고 신호를 미리 보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참포도나무병원에서 신경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원장 홍성규입니다. 예전에는 뇌졸중이 60, 70대 이상에서 주로 생겼는데요. 요즘은 30, 40대에도 심심치 않게 진단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생활습관의 변화가 가장 커요. 20, 30대 때부터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혈관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늙는 거예요. 특히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요즘은 카페인 과다 섭취나 야근, 에너지 음료, 심지어 금연을 하지 않고 전자담배로 바꾸면서도 여전히 니코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비만과 대사증후군이에요. 30, 40대에는 복부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이 많아졌는데 이게 다 혈관 노화의 가속기 역할을 하죠. 즉, 젊다고 혈관이 젊은 게 아닙니다. 혈관 나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술, 담배, 스트레스, 짜고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이 5가지만 줄여도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 맞아요.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 몸은 뇌졸중에 대한 경고 신호를 미리 보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미니 뇌졸중, 즉 일가성 허혈 발작이에요. 이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경우인데요. 뇌혈관이 막혀서 뇌가 죽어버리면 뇌경색으로 증상이 남지만 뇌가 죽기 전에 피가 다시 돌면서 뇌가 살아나서 증상이 회복되는 게 바로 일가성 뇌허혈 발작, 미니 뇌졸중이에요. 증상은 생겼다가 몇 분 또는 몇 시간 안에 사라지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말이 안 나오거나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시야의 일부가 가려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어지러우면서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잠깐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48시간, 보통 이틀 이내에 진짜 뇌졸중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실제 통계를 보면 미니 뇌졸중 후 이틀 이내에 10% 정도에서 본격적인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 신호는 무시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근데 다리 하나에 힘이 빠지게 되면 뇌졸중보다는 허리를 먼저 생각을 하고 드물게 뇌졸중이 오기도 하는데 그게 흔한 증상은 아니에요. 시야장애라고 그래서 한쪽이 안 보이거나 한쪽이 번쩍번쩍거리거나 특정 부분이 안 보이는 이명이나 쉑쉑거리는 소리를 본인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가다 뇌 안에 동정맥 기형이라고 동맥하고 정맥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슉슉슉 소리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소리가 확 나거나 그러진 않죠. 외래에서 보면 증상이 있었지만 그냥 넘기고 한참 뒤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땐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괜찮아질 줄 알았죠 하는 분들이요. 하지만 그런 게 바로 뇌가 보내는 첫 SOS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FAST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F, A, S, T 이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먼저 F는 얼굴 쪽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입이 한쪽으로 내려가거나 웃을 때 비대칭이 오거나 또는 이제 말할 때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들로 나타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A, 암이라는 뜻이고요. 팔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을 횡설수설하는 증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혀가 잘 안 굴러가는 느낌으로 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발음을 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발음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혀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어두운 느낌으로 나오는 걸 이제 말이 어눌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T는 타임, 시간이라고 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오시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 3가지가 기본이지만 실제로는 더 미묘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손가락만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거나 키보드를 치는데 특정 글자만 안 쳐지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보이는 시야의 일부가 갑자기 안 보이거나 핸드폰을 보는데 특정 글자들만 안 보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물이 2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경우, 상대방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증상도 약간만 이상했어요 하다가 넘어가면 다음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대부분 두통은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처럼 위험하지 않은 1차성 두통이에요.
근데 뇌졸중이나 뇌출혈의 전조로 나타나는 두통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두통은 보통 서서히 시작되고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죠. 하지만 위험한 두통은 다릅니다. 첫 번째, 갑자기 심한 두통이 왔다. 이건 뇌출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 구토, 어지러움, 시야 흐림이 동반되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평소랑 두통 양상이 다르다. 평생 편두통을 앓던 사람인데 더 아프고 이상해요 하면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두통과 함께 신경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 팔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되면 두통과 연관된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임신 기간 중에 또는 암 환자에게서 두통이 발생한다면 임신 중독증으로 인한 뇌 부종, 뇌 경색, 뇌 출혈 등의 증상일 수 있고요. 또는 암의 전이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두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50세 이상에서 발생한 두통은 뇌혈관 질환이나 뇌종양 등을 꼭 감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점차 심해지는 두통은 뇌출혈이나 뇌 부종 등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면 중 기상 직후에 발생하는 두통은 뇌동맥류 파열이나 뇌동맥 박리 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특히 위험합니다. 여덟 번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동할 때 또는 대변 보려고 힘주거나 성관계할 때 발생하는 두통도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두통이 아닐 수 있으니 병원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MRI도 정상이면 괜찮은 거죠? 라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아프죠?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두통은 원인을 기준으로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눕니다. 먼저 2차성 두통은 뇌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두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뇌출혈, 뇌종양, 뇌혈관 이상, 뇌경색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검사에서 원인이 보입니다. 그런데 MRI에서 정상이라면 대부분은 1차성 두통, 기능적인 이상입니다. 뇌 구조엔 이상이 없지만 뇌를 둘러싼 근육, 신경, 혈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긴장형 두통, 편두통,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한 두통이 있습니다. 즉, MRI가 정상이라고 이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없지만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인에 따라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근육이완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나 신경 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편두통은 단순히 머리가 아픈 병이 아니라 뇌혈관과 뇌신경이 과민해진 상태예요. 우리 뇌혈관은 평소에 일정한 리듬으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데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이 반응이 너무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즉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날씨의 변화나 특정한 음식 같은 자극에 뇌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CGRP라는 신경 절단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CGRP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결국 편두통은 혈관이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뇌의 통증 신경회로가 과민하게 흥분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편두통 치료는 통증만 줄이는 게 아니라 과민한 뇌신경과 뇌혈관의 반응 자체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편두통이 반복되면 뇌가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두통이 가끔 오는 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매달 15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편두통이라고 부릅니다. 이 만성 편두통 단계로 넘어가면 뇌의 통증 조절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처음엔 자극이 있을 때만 아프던 뇌가 이후엔 자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통증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뇌가 통증에 과민해지고 스스로 통증을 만들어내는 상태가 되는 거죠. MRI로 보면 실제로 대뇌 피질의 두께에 변화가 있거나 통증 관련 부위의 기능 저하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자주 오는데 그냥 참아요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방치하면 뇌가 통증 기억을 학습해버려서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고 수면, 카페인, 스트레스 조절 등의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게 뇌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여성은 남성보다 편두통도 많고 편두통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도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월경주기나 피임약, 폐경기 변화 등으로 호르몬의 급격한 변동이 생기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의 조절이 불안정해져요. 두 번째, 편두통 자체가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조짐이 동반된 편두통이 있는 여성은 일시적으로 뇌혈류가 줄어드는 경험을 반복하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흡연이나 피임약 복용, 여성 호르몬 치료, 고혈압 같은 요인들이 겹치게 되면 뇌졸중 위험이 더 커지게 되죠. 두통약을 자주 복용해서 발생하는 이런 두통을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합니다. 보통 두통약을 한 달에 열흘에서 보름 이상, 즉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복용하시게 되면 두통약으로 인한 약물 과용 두통이 발생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두통이 있으면 통증을 줄이려고 약을 드시죠. 근데 이렇게 자주 약을 드시게 되면 우리 뇌는 변화를 일으켜서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몸속에 약이 부족해지면서 약을 달라고 머리가 아파집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시작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약이 부족해져서 두통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진통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거 피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약을 복용할 정도로 두통이 있다면 그땐 병원에서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요. 치료는 복용하던 진통제를 중단을 하고 두통이 자주 생기지 않도록 예방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치료의 핵심은 복용하던 진통제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등의 예방치료를 통해서 두통의 빈도를 줄여서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날이 늘어나면서 두통이 호전되게 만드는 겁니다. 커피는 두통의 약도 되고 독도 될 수 있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생기는 편두통 초기에 마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일부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주 많이 마실 때예요. 매일 커피를 마시다가 끊으면 반대로 금단성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또 편두통 환자 중에는 카페인 자체가 유발 요인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매일 여러 잔 마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커피 드시던 분들이 주말에 쉰다고 직장 안 나가시고 커피를 끊으면 그때 막 두통 생기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건지 카페인이 필요한 건지를 물어봐요. 대부분은 커피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카페인 좀 없는 디카페인으로 드시라고 그래요. 카페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카페인 용량체가 적으니까 3-4잔씩 드시던 분들한테는 디카페인으로 드셔서 되도록이면 한 번이라도 좀 줄여서 드셔보시면 카페인 노출되는 빈도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죠.